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제261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요즘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지 않아요? 2022년 새해 인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 한 달의 후반을 달리고 있네요. 1월 달 후반.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시간이 화살이 지나가는 것 같이 빠르다 이러더니 아니 정말로 그게 느껴져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한인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스틴이라는 남학생이 있어요. 나이는 18세,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이 저스틴 군은 최근에 미 해군에 지원을 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극비의 핵 담당 부서 발령을 받고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답니다. 아니, 정말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되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비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은 뭐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또 아주 학교에서도 우등생이었고 뭐 타의 모범이 됐고 뭐 이랬겠죠. 예, 그런데 해군 측에서 통보를 받았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중 국적자에 해당될지 모르니 주미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보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스틴의 부모는 아들이 복수 국적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해서 워싱턴 DC 총영사관에 확인을 해본 결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답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져요. 자, 여기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무슨 뜻이냐면 한국 국민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해요. 해서 만 18세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을 필요하기 전인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국적 이탈을 하고 싶어도 만 18세 3월 31일 이후부터 37세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법은 2010년 5월 4일에 공표되었고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었어요. 해당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고 하네요. 혹시 김 사장님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최근에 이민을 왔고 그래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2006년, 7년 그 당시에 그 총영사관 아틀란타에 있는 곳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저는 다 했죠. 아, 그래요? 예, 그때도 쉽지 않았어요.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온 아이는 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되고 저도 처음 듣는 용어인데 저는 어차피 했습니다. 근데 과연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어렴풋이 했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김영훈 교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 저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주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들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그래도. 근데 혹시 이 법이 우리 김영훈 교수님하고 그 김 사장님 아이들이 해당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해가 가죠. 옛날에 원정 출산 해가지고 한국에 병역을 기피하려고 뭐 미국에 와서 낳고 아, 맞다. 예.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맞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다 여기서 나오면은 나 군대 안 가도 돼 뭐 이런 특히 가수 유승준 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랑 연관돼서 이게 이제 한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곤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지만 보통 미국에 와가지고 뭐 먹고 사는데 바쁘고 뭐 학업하고 뭐 사업 때문에 오신 분들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은 그 일에 신경 쓰지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맞아요. 미국 내에서는 안 부딪히죠, 전혀. 쭉 지나가죠, 다들. 그 현실 생활에 다 몰두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무슨 뭐 이렇게 진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뭔가 할 때
근데 딱 이게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맞아요. 예. 어떻게 김영훈 교수님은 아이들 다 이거 해당이 됐어요? 네, 저도 당연히 해당이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딸들이기 때문에 아들 가지신 분들보다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22세까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22세가 되면은 아무래도 뭐 성인이니까 그때 자신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성은 22세인데 남성은 18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스틴은 만 18세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37세까지는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이중 국적자, 즉 복수 국적자가 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습니다. 저스틴 부모는 이런 법이 어딨냐고 항의를 했지만 담당자는 영주권자 어머니가 미국에서 결혼하면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했고 또한 자녀가 출생하면 한국에 출생신고 의무도 있다고 말하니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면 오히려 이중국적의 증거만 남지 않냐 이렇게 따지니까 한국의 국민 정서 때문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외국에서 결혼해서 그 국가에 혼인신고를 했어도 한국에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국가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스틴 부모님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지난 14일 애난데일에 있는 전종준 워싱턴 로펌의 변호사에게 찾아가 자문을 구했는데 전 변호사의 말은 한국의 주민등록법상에 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의무는 있지만 저스틴의 아버지는 미국인이기에 한국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점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모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가능한데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단독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가 없대요. 따라서 이혼가정이나 국제결혼가정에서 자녀의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한인 후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 저스틴 어머니의 경우 아들은 한국에 연고도 없고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한국에서 살 생각도 없는데 한국의 국적법 때문에 아들의 꿈과 미래를 망치게 됐다고 울분을 토해요.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 변호사는 지금 당장 저스틴을 구제할 길은 없다며 단지 지난 2020년 9월 헌법소원 불합치 결정을 받은 대로 국회가 올해 9월 30일까지 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유일한 구제책인 국적 자동 상실제를 통과시켜 저스틴 같은 한인 2세들이 미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거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지난해 11월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문모 씨의 아들인데 미 공군 장교로 주한 미군에 발령이 났는데요. 공군 측에서 문 씨의 아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 발령이 취소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인데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아나 리라는 한인 여성이었어요. 이 경우도 그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를 뒀는데 자신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미 공군 입시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입대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여성의 경우 오래전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 출생신고 및 국적 이탈에 필요한 아버지의 서명을 받을 수가 없었고 남동생 역시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조차 몰랐고 병영 기피 조항에 걸려서 한국에 가지도 못하게 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고요. 또 특히나 미국인과 결혼한 경우는 더더욱 몰라요. 정말 이런 경우 그 자녀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참 심각하죠.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선천적 복수 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는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대요. 최근 점점 많은 인재들이 미국 정치계와 공직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 고위직까지 오르고 있어요. 앞으로 한인 여성 중에
카밀라 해리슨 같은 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한국 국회는 하루속히 국적 자동 상실제와 17년 이상 해외 거주자의 국적 말소를 위한 국적 유보제를 도입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혹시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면 전종중 변호사님께 제보를 해주세요. 새로운 피해자를 통해 또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하루속히 국회에서 국적 자동 상실제를 다시 채택하도록 해서 한인 2세들이 해외에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쳐 한국과 한국인을 세계에 떨쳐 진정한 애국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아우, 이거 하루속히 이 법이 좀 통과돼서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법이 생긴 취지가 그렇게 뭐 이해는 가요.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아무래도 그 한국이 좀 살기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자꾸 미국에 와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한국의 병역 의무나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만들어진 건 이해가 가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는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더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군대 제도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됐죠. 아무래도 네. 의무는 그대로 있지만 또 군대를 다녀오면 가산점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바뀐 상황에 만큼 유연하게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부분은 이 법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 특히 미국에 많이 살고 있고 해외에 살고 있는 여러 후손들이 이제 현지국에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면은 이 문제도 고려해서 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김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저는 법이 제정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또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국회에서는 정치인들로서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감정이라는 게 앞서서 김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그 원정 출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유리한 대로만 국적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재외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한 점 때문에 또 우리가 100%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네. 생각으로는. 근데 확실히 이게 문제가 있는 법이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개정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많은 분들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법안이 소위 말해서 이제 홍준표 법안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오. 네, 그 당시 이제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이후로 자신도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회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참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대선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막판 초치기로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한 9월 달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 한 가정당 4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웹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OVID tests .gov COVIDTESTS gov. 김영훈 교수님 안내 말씀 전해주세요. 네, 오는 2월 1일이 민족 최고의 명절 설날이죠. 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랄리 지역 한인 분들 가운데
소외되시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보내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인회에서 떡국 키트와 쌀 15파운드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9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한인회 사무실 주차장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2000 2000 Aerial Center Parkway, AERIAL Center Parkway, 모리스빌, 노스캐롤라이나. 집 코드가 27560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떡국 키트와 쌀 15파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행사는 우리 주위에 계시는 소외되시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한인회에서 전해드리는 이 떡국 키트나 쌀 없이도 이렇게 따뜻한 설날을 보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되게 계시고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이 소식을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받으시고 그나마 따뜻하고 함께하는 설날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물품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10시부터 2시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저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외롭고 쓸쓸한 독거노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 늦지 않게 저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회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랄리 한인회가 많이 달라진 모습 딱 보이죠, 벌써. 뭔가 그러니까요. 좋은 일들 이렇게 하세요. 뭐 꼭 뭘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네, 벌써. 좋은 취지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여파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일상이 계속되는데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건강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